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듣기 평가 10강 연립방 정식의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번부터 11번까지며 각 문제당 2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3번, 4번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듣기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듣기 평가지만 이쁘게 봐주십시오. 제자님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적으십시오. 1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적으십시오. 1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적으십시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적으십시오. 2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하나만 주어졌을 때 식은 1개이고 문자는 2개입니다. 모르는 문자 xy 미지수의 개수가 2개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방정식을 제가 이 방정식이라고 했는데요. 방정식 글자를 포함해서 5글자로 무엇입니까? 해가 너무 많아서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2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하나만 있을 때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이고 식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까? 5글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읽어드리는 부정방정식을 듣고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부정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로 식 하나를 드릴 겁니다. 문자로 식 하나도 드리고 국어로도 식 하나를 드릴 겁니다. 부정방정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문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x, y가 자연수일 때 3x 플러스 2y는 18, x, y가 자연수일 때 3x 플러스 2y는 18. 답을 적을 때 순서상으로 적으십시오. 3번 다음 부정방정식을 듣고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부정방정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어로 식도 주어질 겁니다. 답을 적으실 때 순서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x, y가 자연수일 때 3x입니다. 3x 3입니다. 3, 셋 3x 플러스 2y는 18 3x 플러스 2y는 18 2y입니다. 2y, 2y 3x 플러스 2y는 18 10가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입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감법을 배웠습니다. 가법은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은 1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1차 방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법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에서 두 식을 더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고 감법은 두 식을 빼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입니다. 감법과 감법은 결론적으로 한 문자를 소거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거하려는 문자의 개수에 이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소거하려는 문자의 개수에 이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개수에 무엇을 맞춰줘야겠습니까? 세 글자. 4번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 가감법을 배웠습니다. 가감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를 없애는, 소거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한 문자를 소거할 때 가법을 쓰든 간법을 쓰든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거하는 문자의 개수에 이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개수의 이것 세 글자로 무엇입니까? 5번입니다. 5번. 우리는 강의 시간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부정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자, 5번을 문제를 내기 전에 5번과 6번과 7번은 연결된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의 경우가 성립하려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강의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이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 부정이 성립하기 위해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됩니까?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됩니까?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됩니까? 6번. 불능의 경우입니다. 불능의 경우에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됩니까? 6번. 불능의 경우입니다. 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됩니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됩니까? 5번은 부정의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6번은 불능의 경우, 해가 없는 경우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는지 강의 시간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7번은 해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5번은 부정의 경우, 6번은 불능의 경우, 7번은 해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해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8번과 9번과 10번은 스스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8번과 9번과 10번은 스스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드는 유형입니다. 8번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부정의 경우를 만드시면 됩니다. 부정의 경우를 스스로 만드십시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15가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9번은 불능의 경우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불능의 경우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해가 없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0번은 해가 하나인 경우를 만드시면 됩니다. 10번은 해가 하나인 경우를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강의 시간 기준으로 11번을 답해 주시면 됩니다.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가 아니고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즉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는 건 식이 4개가 주어진 거죠. 이런 유형에서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는 출제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짝꿍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짝꿍을 뭐해서 풀어라 해서 짝꿍을 포함해서 5글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이런 유형이 잘 나온다.
짝꿍 이겁니다. 5글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짝꿍. 자, 이렇게 해서 듣기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평가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항상 우리 제자님들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자, 듣기평가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